대통령께서 귀국하셔가지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지금 중동 전쟁,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석유를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코코 채널님, 수요일이 싫은 부산 코다리, 네, 감사드립니다. 수요일까지 방송을 하면 제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석유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뭐 중동 지역에 상당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석유가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가 이 산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석유 수급에 이제 차질이 발생을 하면은 전체 이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뭐 주가도 이제 대폭락을 했어요. 예. 역대 최고치를 이제 수요일 날 블랙 웬스데이였죠. 예. 수요일에 역대급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주가도 반등을 하고 오늘 보니까요. 사실 이제 지금 중동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란도 지금 미국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란의 반격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미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공격을 해서 뭐 수십 명의 미군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이스라엘에도 뭐 집속탄이 예, 마치 별똥별처럼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지금 이란을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런 형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란이 이제 만만치 않은 나라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잘못 건드렸다. 예, 뭐 트럼프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중동에 이제 군사 강국이에요, 이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경우처럼 이게 뭐 쉽게 정리가 될 상황은 아니어서 미국이 계속 뭐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장기전이 될 위험성이 이제 되게 대단히 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뭐 부정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대폭 코스피가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은 어쨌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0.97포인트 뭐 거의 제자리 걸음과 이제 다를 바 없지만은 약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장판교의 장비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이 주가를 지탱을 하고 있는 마치 뭐 헤라클레스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증시를 이재명 대통령님 혼자서 지금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저는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대통령님 돌아오시자마자 코스피가 폭등을 하고 어쨌건 이제 오늘 버텼으니까 월요일까지는 버티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는 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 믿음, 이게 상당히 크구나. 뭐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뭐 개미들이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다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거 어쨌건 하락을 막아내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대외적인 이런 악재를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어찌 보면은 튼튼해졌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대외 악재가 터지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증시와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5천 포인트 중반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뭐 기적적인 이런 결과물이 아닌가. 근데 이것이 뭐 오롯이 대통령의 노력과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외환이 터진 거잖아. 외환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전쟁이 터진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까지 이제 불똥이 튀기는 국가적인 이제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예? 국민들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야 돈벌이 하겠다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이 정유사와 주유소 업주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반드시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께서 이제 공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님 말씀만 믿고 기름을 안 넣고 어제 군산에서 가평까지 가까스로 이제 왔는데 벌써 어제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오늘 신속하게 지금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대통령 정부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대통령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의 지금 움직임을 함께 일단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곧장 수직 상승하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악덕 기업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1,750원대였던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5일 만에 1,9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유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약 2주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데 실시간으로 기름값을 너무 빨리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정유업계를 직격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악덕 기업들은 죄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력한 경고를 오늘 또 SNS에 오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악덕 담합행위를 하는 이런 업주들, 악덕 업주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손 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셨고 참 아니 뭐 과거에 이렇게 이제 뭐 기름값이 마구 뛰고 이게 뭐 국제 유가가 오르기도 전에 뭐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그 기름값을 막 폭등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는 단 한 번도 뭐 대통령이 나서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거 강력히 단속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이제 유가 인상을 잡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 오늘 SNS에서도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악덕 기업인들이 그 공무원들하고 짜고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거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제가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막상 좀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빨리 잡을 현실적 방안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무회의에서 아주 뭐 무슨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빨리 잡힐 수 있을까? 뭐 뾰족한 묘수가 없어 보이는 당장 또 법을 만들고 무슨 법을 고치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급히 잡아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묘안이 있을까?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뭐 몇 주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난 면이 많긴 하지만은 그 본인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묘수를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묘수를 찾아내요.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야 역시 이재명이구나. 제갈공명이구나 진짜. 제갈공명이다. 이재명이 제갈제명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자, 알뜰 주유소부터 단속을 하겠다. 가격을 안 내리면 계약 철회를 하겠다.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찾아내면은 그 궁하면 통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참 저는 이 행정 능력을 보면서 뛰어난 점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쉽게 찾아내가지고 아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대책을 빠르게 내놓는다는 거야. 이게 진짜 묘수 아닙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뭐 단속을 한다 그러려면 또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또 뭐 다 돌아봐야죠, 뭐 해야죠. 이거 그러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 다 가지. 근데 이 알뜰 주유소가 고속도로에 많잖아요. 근데 이 알뜰 주유소가 정부랑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니네 안 내려? 그럼 내가 계약 안 해줘.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뭡니까 푼돈 벌려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런 수를 찾아 이런 작은 그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작은 그 허점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예. 작은 틈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방식이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이재명은 역시 다르구나. 천재는 천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몇백 원 더 벌려고 뭐 몇백 원은 아니겠죠. 그 기름 많이 파니까 뭐 꽤 되겠지만은 야 여기서 우리가 바가지 씌워가지고 야 돈 좀 벌어보자. 그러고 올렸다가 이거 걸려가지고 예 계약이 철회돼 버리면은 이 알뜰 주유소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릴 수가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알뜰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값을 내려버리면 다들 글로 몰리겠지, 그지? 뭐 우리 그 서민들은 그 기름값 10원, 20원 아끼려고 동네에 어디 싼 주유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잖아. 근데 알뜰 주유소에서 내려버리면 누가 뭐 비싼 주유소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지.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기회에 정부에 잘 협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인식 받고 또 본인들도 이게 뭐 그 마진을 많이 남겨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기회에 박리다매라고 손님을 많이 끌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야.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 수익만 높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알뜰 주유소 쪽에서는 바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 잘못하다가 걸려가지고 계약 철회되면은 이게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실효성 있는 저는 이런 대책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알뜰 주유소가 계약을 한다.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또 보고를 했겠죠.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로봇 태권브이론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조직은 로봇 태권브이와 같아서 누가 머리에 타서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공무원은 고구마 캐는 거고 윤석열의 공무원은 술 처먹는 거고 이재명의 공무원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윗사람 눈치 보고 윗사람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맨날 고구마나 캐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고구마나 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거야. 고구마 캔다라는 게 진짜 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밭에 가서 고구마 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대충 지지율 관리나 하고 그냥 엎드려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청와대가 굴러가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고구마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괜히 여기서 튀었다가 모란돌이 정 맞는다고 욕만 처먹는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문재인처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술 처먹는 거 좋아하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술 처먹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그 고위공직자들이 매일 그 술판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잘 먹는 놈이 출세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 문재인 시대에는 고구마 잘 캐는 놈이 출세를 하는 거고, 예? 윤석열 시대에는 술 잘 먹는 놈이 출세를 하는 거고, 그럼 이재명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하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리더가 바뀌면은 조직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 지금은 이제 뭐 집권 초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동분서주했지만은, 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솔선수범하니까 밑에 총리가 솔선수범하고 장관들이 솔선수범하고, 장관들이 솔선수범하니까 밑에 차관들도 솔선수범하고, 차관들이 일을 하니까 밑에 뭐 과장들도 일을 하고 부장들도 일을 하고 국장도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일하는 사람들로 조직이 채워지게 되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표창받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대통령께서 뭐 알뜰주에서 계약 기간이 계약 갱신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천재라고 그래서 뭐 알뜰주유소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몇 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뭐 다 알고 있으실 수는 없죠. 근데 밑에서 이제 바로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하니까, 예, 복만삼님, 저건 임시 처방이고 근본적으로는 정유사들 돈으로 조져야 됩니다. 필시 담합했을 듯요. 다신 못하게.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빨리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중장기적인 처방도 있고 단기적인 처방도 있고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처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뭐 막 기름값이 뛰고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의 고구마식 정치예요. 고구마 정치야. 예. 문재인 뭐 그 문바들이 하는 고구마 정치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 담론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거시적인 문제. 예? 뭐 예컨대 그 누굽니까 저기 조국이 맨날 뭐 토지 공개념이 어쩌고 뭐 사회권 공화국이 어떻고 개소리 하잖아요. 근데 토지 공개념 그게 뭐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돼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적 관념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어떤 공공적 차원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뭐 누가 나쁩니까? 근데 토지 공개념 그거 언제 합니까? 에? 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은 뭐 지금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맨날 공연불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공연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뭐 토지 공개념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되지만 단기적인 처방, SNS에 글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니네 부동산 투기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가야 돼요. 그런데 거시 담론만 가지고, 거대 담론만 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슬로건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자,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공개념이 공공의 공개념이 아니라 공허한 공개념 아니냐. 에? 질소 개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그동안 민주당이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문 386 정치의 근본적인 한계는 이런 거야. 뭐냐 하면 좋아. 이상은 있어. 예. 근데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좋은 뜻을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디테일과 전체를 같이 보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뛰어난 저는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저 알뜰주에서 어찌 보면은 무슨 바늘구멍 같은 작은 틈새잖아.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통은 저런 걸 무시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당장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뭐 정유사의 담합을 때려잡고, 뭐 이런 뭐 그 악덕 기업, 뭐 이런 데들을 때려잡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 또 급한 불은 꺼야 되잖아요. 급한 불도 끄고 큰 불도 잡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정확히 제때 포착을 해서 당장 실효성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 이런 디테일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또 바로바로 움직여요. 예, 주유소 찾은 구윤철 국가위기로 가격 인상 파렴치하다. 대응을 하겠다. 예? 바로 나가잖아.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가잖아.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거야. 알뜰 주유소 어디 그런 거 찾아오는 공무원도 있고 또 기획경제부 예? 그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었지. 바로 주유소 나가가지고 본인이 그냥 직접 때려잡잖아. 예? 장관이 나가가지고 때려잡는데 그거 안 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은 진짜 패가망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늘 구윤철 장관만 나간 게 아니고, 예, 그 석유관리원과 휘발유, 경유, 품질 검사,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을 했다. 그래서 유성구 주유소에 나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을 해서 예,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불법적으로 돈벌이 하는 놈들을 죄다 때려잡겠다 하고 이렇게 나가줘요. 바로 예? 유성구에 그냥 바로 출동을 해버렸잖아. 예? 이게 실제로 제가 유가가 뭐 잡힐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일하는 모습만 봐도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는 거예요. 좀 불만을. 자, 이런 대책만 있느냐? 아까 이제 알뜰 주유소 때려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구윤철 장관이 시장 점검, 현장 점검 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자, 바로 또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예? 진짜 강훈식 비서실장은 나라에서 진짜 훈장을 줘야 됩니다. 예? 요즘 무기도 많이 팔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저 아랍에미리트에서 예, 두바이 쫀득 쿠키 선물하고 예, 석유 600만 배럴을 바로 받아왔어요. 예. 자, 요거 뉴스 영상으로 예,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데 이어 유조선과 정유 시설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일단 원유 600만 배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너지 수급과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유조선 한 척이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점점 가라앉습니다.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에 당한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터입니다. 이어 걸프 해역의 유조선들 바레인 정유 공장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국제 원유 가격이 뛰었습니다. 하루 사이 8% 넘게 급등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 근래 최고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금방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급망 확보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 없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체 항만에서 우리 국적 유조선 2척에 각각 200만 배럴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요청할 경우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이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어제보다 0.97포인트 오른 5,584.8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종일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대 장기화될 거란 전망 속 당분간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600만 배럴의 일단 석유를 공급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무리님, 이성무님, 이잼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소유님 오랜만에 꼬리 행렬 길게 이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님도 감사드리고요. K봉화혁명님도 소윤님 꼬리 불었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예, 대통령님께서 일을 잘하시면은 이게 원님 덕에 나발을 분다고. 네, 제주는 이재명이 부리고 돈은 최한욱이 버는 기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에서 일을 잘하면은 희한하게 슈퍼챗이 많이 나와. 뭐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리고 돈은 제가 버는 이게 참 선순환 구조죠. 아름다운 공생,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은 일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덕을 크게 보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남들 사람 덕을 못 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아르미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덕을 주면 좋지 누구한테 덕을 입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덕에 저는 아주 큰 덕을 보고 있는 거야. 사실 뭐 제가 요즘에 그 시청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봉꽃님 쩐이 없어서 버퍼용만 아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뭐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전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모님 슈퍼챗 안 떠서 테스트 멀리 독일에서 또 테스트 해주셨어요. 벌써 한 4,000분 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이 주목을 좀 받게 된 뭐 이런 이제 뭐 빅스피커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4,000분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다 대통령 덕이죠. 정도님 꼬리 잡고 봄. 그래서 물론 뭐 저기 김어준 덕도 크고 유시민 덕도 커요. 직접적으로 보면 그렇지. YYJP님 꼬리 브러쉬, 이경희님 꼬리, 오드리 햇반님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슈퍼챗이 한 600만 배럴 정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강훈식 총리 덕에 제가 갑자기 슈퍼챗을 지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석유값 아낀 걸 저한테 슈퍼챗으로 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대통령님 믿고 가면 된다. 이재명은 합니다. 어떻게든 한다 이재명은.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런 모습을 성남 시장 시절부터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20년을 지켜본 믿음인데. 빙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몇천 원 아끼려고 제가 기름을 안 넣는 놈이에요. 이런 놈입니다. 군산에서 가평까지 정말 그 경제 운전을 하면서 시속 80km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경제 운전을 해가지고 기어이 기름을 안 넣고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산유아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마 뭐 다음 주쯤에 한번 나가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기름값이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성류 달빛님도 최평님 파이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대통령님 믿고 가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 계획은 이제 그 무기 수출 좀 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그냥 아랍에미리트 가셨을 때만 해도 뭐 우리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가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복만삼님 일은 잼통이 하시고 슈퍼챗은 제가 쏘고 빅스피커 되니까 구박의 크기도 커지네요. JAYK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에 순방을 다녀오신 게 이게 완전 신의 한 수가 된 거야.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중동 지역에 중동 외교에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게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정한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리 예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좀 더 근접시키는데 그 노력을 했던 게 이상현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참 해안인 거죠. 대통령의 해안이 빛을 발했다.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안 갔다 왔으면은 지금 더 힘든 상황이 됐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완전히 형제 관계가 되면서 천궁이 또 이번에 맹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궁이 그냥 이란 미사일을 90% 이상 막 떨어뜨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게 천궁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란에서 이제 주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궁을 안 살 수가 없는 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면은 가격이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이야. 비슷한 재원의 미사일을 뭐 미국에서 구매를 하면은 우리 천궁의 10배 가격을 줘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요격률도
뭐 크게 차이 없는데 뭐하러 10배씩 바가지를 쓰면서 미국 무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지금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중동에 지금 뭐 바레인이랄지 사우디랄지 죄다 이제 미사일 얻어맞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란이 미사일이 많아요. 북한하고 좀 비슷한 중동의 북한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개발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미사일 뭐 지금 하루에 수백억 원씩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몇 달은 버틸 만한 그런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날라오게 돼 있어요. 계속. 예. 여기서 천공이 왜 나옵니까? 천공이 아니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갖고 헷갈리시나? 그 천공도 수출을 할까요? 이 기회에 예, 해피슈스님, 최평님은 우리의 천궁, 저는 천공, 그죠? 최공. 제가 거의 뭐 천공보다 훨씬 더 용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이 안목이. 예, 그 아무튼 대통령님의 아랍에미레이트 외교가 지금 이렇게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큰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예.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는. 예.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그 이란 전쟁이 터진 게 우리한테 꼭 악재만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남의 나라 전쟁 났는데 우리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뭐 정유업자들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여러분. 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예요. 우리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습니다. 돈 되면 다 우방이고 돈 안 되면 적국인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중동에서 전쟁 난 것이 우리에게 의외의 나비 효과로 지금 돌아오게 될 그런 가능성 지금 뭐 충분히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 이거 제가 뉴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예. 아까 이제 그 복만삼님이 야 이거 정유사들 담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예. 전분당 그 설탕 회사들 담합한 거 잡아냈잖아요, 그죠? 예, 잡아냈는데 이번에는 전분당 대상그룹을 비롯해서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을 또 공정위에서 잡아냈습니다. 예, 해피포피님 감사합니다. 최대 1조 2천억 과징금이 가능하다. 1조 2천억. 야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게 돈을 버는 정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이거 뭐 세금만 또 지금 탈세자들 다 때려잡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동안 이게 7년 동안 예? 담합을 했다라는 거야. 7년 동안 전분당 4개 회사가 7년 넘게 가격을 짬짬이 했다라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면은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3년, 이게 8년인데, 그럼 문재인 때부터 이랬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문재인 때부터 담합을 해가지고, 이게 과징금이 지금 1조 2천억이 나오는 상황이면은, 부당이익을 이게 얼마를 취한 겁니까? 뭐, 부당이익에 지금 뭐 몇 배를 과징금을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20%네요.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까지. 그러니까 뭐 부당이득은 20%니까 뭐 거의 한 50조? 5조? 매출이 5조니까 부당이득이 5조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그 부동한 또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공정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면 설탕도 잡아냈고 지금 전분당도 잡아내고 이제 정유사도 잡아내겠죠. 공정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정위는 아까 비서실장은 석유 구하러 아랍에미리트에 전화 때려넣고 장관은 주유소 가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공정위라고 이제 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공정위에서 정유사들도 이제 한번 손을 보겠죠. 이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금만 잘 걷고 부당이득 취하는 것만 잘 잡아내도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 생활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연아님 이참에 K방산 마르지 않는 나비 효과로 빵빵빵 대박 터지기를
또 이 방산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죠. 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대통령과 정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위기가 오히려 또 기회가 돼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더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물가 문제 때문에 심각해요. 근데 지금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8%가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 8%가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가 그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석유 가격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당연히 석유값이 뛸 수밖에 없지. 그럼 미국의 물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안 그래도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반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 국내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지금도 지지도는 낮아요. 60% 이상의 미국 국민들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미국 내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저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영화 제임스 딘의 그 유명한 영화죠. 이유 없는 반항에 보면은 이제 벼랑을 향해서 이 치킨 게임, 치킨이 뭐 영어로 하면 겁쟁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건데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자동차를 이제 둘이 타고 마주보고 달리는 거야. 마주보고 달려요. 그래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겠지. 그러면 이제 배짱이 더 치킨, 겁쟁이가 먼저 핸들을 꺾는다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이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이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이다. 이런 표현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국제정치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힘들지만 트럼프, 미국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둘이 마주보고 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까? 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멸할 수도 있는 거죠. 끝까지 나는 치킨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달리면은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둘 다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누가 더 배짱이 좋은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안 봐요. 뭐 몇 개월을 갈 거다라고 지금 뭐 큰 소리들을 치고 있는데 뭐 몇 주 안에 이란을 미국이 무너뜨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이 입는 데미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뭐 길게 이 전쟁이 지속되진 않지 않겠나.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잘 인내를 하고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견뎌내면은 또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호재가 생기죠, 여러분.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란 쪽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이란하고도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후복구라는 또 큰 이벤트가 전쟁이 끝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 뭐 미국의 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뭐 이란의 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처신을 잘하다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미사일 얻어맞아가지고 그 이란 쪽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도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쟁 끝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이런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